자,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학교 7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사회 집단 내에서 또는 사회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눠준 학급도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25의 서로 다른 얼굴들이 나왔고, 그들이 각각, 차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아까는 그림 너무 작았죠? 조금 크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여자는 미국은 금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발로 염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머리 색깔을. 음, 요 그림도 재밌어요. 이제 말장난이긴 한데 성은 노, 이름은 숙자. 이제 신문도 신물 나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에 대한 차별들, 그다음에 어, 면접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방대를 나왔거든요. 학력에 대한 차별, 대머리예요. 하지만 눈썹은 많아요. 대머리에 대한 차별, 또 뭐 지능은 떨어지지만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지능, 능력에 대한 차별들, 또 어리다가 놀리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차별들,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이야기, 이것도 웃기죠. 고양이겠죠? 예, 고양이가 저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사실 동물들도 우리를 차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라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겠죠. 니들도 곧 늙는다. 노인에 대한 차별들.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이것도 말이 재밌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원래 주민입니다. 우리 원주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랄까 좀 미개한, 발달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낮춰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그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자,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죠. 그 다른 거 같고 넌 다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도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차별은 상당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죠. 다시 넘어가 볼까요? 요 그림은 뭘까요? 아이는 조그만 아이네요. 근데 똑같이 상자 하나 위에 올라갔어요. 모두 평등하죠? 평등하게 되어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거를 얘한테 줘서 모두 키가 높이를 맞춰주고 모두가 함께 야구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줬어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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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주는 것이 평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키 큰 사람에게는 안 줘도 되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두 개를 주고 중간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게 되는데요. 차이와 차별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사람마다 서로 같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차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아이와 노인, 젊은이, 뭐 중년 이렇게 나이가 다르고요. 피부색이 다르고요. 종교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종교는 선택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어떤 그 사회 문화 자체가 종교적인 문화인 경우, 자 이런 이유로서 차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별의 뜻이 뭐냐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애매한 글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면은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괜찮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우하는 것은 이제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등이죠. 나이차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한가의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갈 때 성적의 차이가 있죠.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어, 뽑고 잘 못하는 학생은 뽑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차별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고용할당제, 고용할 때 딱 더 뽑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우리는 차별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가 정당한 이유에는 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정당한 이유라는 이유 때문에 다르게 대우하는데 어떠한 대우들은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떠한 대우들은 인정하면 안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기본급이 다르죠. 추석 명절 때 선물도 달라요.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학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학교 중에 기숙사 학교가 유행이었어요. 뭐 지금도 좀 유행이기도 하고요. 근데 기숙사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뽑겠어요? 성적 갖고 뽑겠죠. 성적을 통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될까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다른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당한 것에 대한 차별일까요? 좀 요것을 고민해 보면서 듣고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차별을 받게 되면요. 일단 제일 기분 나빠요. 제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예요. 예를 올해 7학년은 작년 7학년들 지금 8학년 애들만 못해. 딱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되게 나빠지죠.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8학년 학생들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예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런 말조차도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차별받게 되면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존엄성이 훼손이 돼요. 근데 기분 나쁜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취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입학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어디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 유색인종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색인종이지만 색깔이 우리보다 피부가 조금 더 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목욕탕에 출입을 못 받는다던가 심지어는 그냥 버스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한다던가 자 이렇게 될 경우 그 사람의 존엄성은 훼손당하겠죠. 그래서 아주 살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거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살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안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집단 내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집단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집단 간의 갈등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 사회 통합이 안 돼요. 사회가 같이 바라보고 어떤 좋은 사회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요? 갈등하고 싸우느라고요.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심해질 때 안정이 깨지게 되고 발전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질문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앞에서 배웠었어요. 예.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고민해 봐야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야, 너 좀 이상해. 너 옷 입은 게 이상해. 너 얼굴이 좀 이상해. 너 키가 작어. 너 말투가 사투리 있어. 응. 너 뭐 이상해.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빵이나 사와. 그랬어요. 그때 다른 애들이 방관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쟤는 좀 이상해. 저러니까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지. 뭐가 문제인 거죠?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차이는 당연한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죠. 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지역에 대한 편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극복하고요. 자, 이 학생들처럼 이렇게 방관하고 혹시 내가 나서다가 얘 크네, 싸움 잘할 것 같은 애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동조하고 하기보다는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장애인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취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나이에 대한 차별금지법, 성에 따른 차별금지법 이런 법을 통해서 교육이나 취업에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단어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혹시 서술형 그 서답형으로 나올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요 영어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백인보다 흑인들의 교육 수준이나 어, 취업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록 백인보다 성적이 좀 낮더라도 먼저 뽑을 수 있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였어요. 그것은 상당히 많이 평등을 완화시키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누가 문제를 제기할까요? 그렇죠. 나는 쟤보다 성적이 좋은데 왜 나는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가? 나는 쟤보다 성적이 좋은데 왜 나는 서울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가?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극적 우대 조치는 누군가를 우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차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우대 조치는 반드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 사회가 더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또 인정하면서 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봅시다. 너는 하나 두 개 받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는 역차별이야 라고 얘기할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어포머티브 액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좀 지키려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야, 너는 흑인이나 이 때문에 왜 먼저 앞에 나가야 돼? 여기 이제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써 있죠. 미국에 대해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흑인을 비롯한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디펜드 지키자,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키자. 그리고 소수자들을 교육에서 높은 교육에서 받을 수 있도록 증진시켜주자, 싸우자, 통합과 평등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1913년에 발생한 피셔 판결이라고 해서 텍사스대 이제 성적이 높은 백인 여학생이 못 들어가자 이 역차별에 대한 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1심, 2심에서는 대학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간신히 4대3으로서 이 어포머티브 액션, 적적 우대 조치가 헌법의 가치에 맞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리는 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자,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